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주최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직선거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대학에서 정치학, 헌법학 등을 전문으로 연구한 분들이 와서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가서 제 의견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며 현 단계에서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반국민적이고 낭비적이며 국회의 행태를 더욱 나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이른바 심상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로 국회의원 의석의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할당된 국회의원 수 안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를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추정컨대 지역구 당선자는 많지만은 비례대표에서 충원할 숫자가 줄어들고 군소정당인 예를 들어서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손학규계는 지역구의 당선자 수는 적은데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요 노림수 때문에 민주당과 우호정당인 군소정당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그 우당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서 종북 개헌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획, 음모랄까 이런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거기에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사활을 걸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위헌은 우리나라는 정당 국가가 아닙니다. 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가지고만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면 무소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소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제3공화국 헌법에서처럼 국회의원 후보는 반드시 정당 후보여야 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소속 후보가 가능하도록 정당 추천 후보만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헌법 41조에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통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여기에 정당 투표로 그래야 정당이 우선권을 가지고 배분한다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첫째로 무소속 출마를 막아야 되고 둘째로 헌법 41조를 폐기하고 거기에 정당 득표율과 나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 위반이다. 여러분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정당 국가가 아니다. 무소속도 출마 가능하다. 그럼 무소속에 대한 이 득표 비율은 왜 참가시키지 않느냐? 둘째로 헌법 41조에는 사람인 후보에게 득표해가지고 그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둘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박찬종이 너 혼자만의 생각이다. 가령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건 위헌이 아니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현재의 정당 체질과 이 행태로 봐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비례대표를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요. 순서를 정하는 거. 지금은
300석 중에 46명의 비례대표가 별도로 있는데 요거를 각 당이 배정대가 나누는데도 온갖 잡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나머지 정당들도 중앙 집권적 황제적 대표 체제입니다. 제왕적 대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세 몇 사람들이 좌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이것을 줄 세울 때는 연고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돈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고 나서 구속된 그 정당 책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어났다. 그럼 심상정 안대로 하면 전체 의석의 약 3분의 1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채운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든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는 그 해당 지역에서 심판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비례대표제는 껌껌한 데서 온갖 부패한 방법으로 이렇게 줄 세워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 하더라도 당장은 정당 개혁을 해가지고 이 정당 체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연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이게 독일에서 성공하고 있는 제도인데 독일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 책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5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는 반드시 연립정부를 세워요. 1당이 2, 3, 4당이나 또는 2당이 4, 5, 6당하고 이렇게 합쳐서 내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는 10여 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보수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연립하고 있는 군소정당은 우리로 말하면 진보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수와 진보가 동거하고 있고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연정으로 항상 이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당인가 아주 군소정당의 당수였던 겐서라고 하는 의원은 이러한 연립정권 아래에서 아주 의석수가 지금 소수당이었지만은 18년 동안 연립정권 아래서 외무장관을 했어요. 18년 동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는 이게 왜 가능하냐? 이원내각제라는 거. 그 다음에 독일은 이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로서 호혜, 사랑, 화합, 통합, 양보 이게 생활에서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떠냐? 조선조 이래에 이게 주자하게 찌들어 가지고 명분론으로 적대 감정을 유발시키고 서로 적대하면서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인조의 아들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계모인 대왕대비가 1년의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느냐 9개월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른바 예속 논쟁인데 이걸 갖고 두 계파가 세대를 두고 싸웠어. 숙종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이기면 나머지 정파를 그냥 몰살시켜버려. 귀양 가고 사형에서 처형하고 아주 무서운 일들을 우리 조선 중기에는 그걸 반복해 왔습니다. 1년이냐 9개월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거 명분돈에 휩싸여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건 이념이다. 이거 내가 처음 공약한 것이다. 그 절대 못 물러난다. 이런 식이지요. 융통성, 그 다음에 화해, 화합, 상대방의 배려 이런 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참말로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첫째 위헌이라는 것, 둘째로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 정당의 체질 행태로 가지고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되는 것은 무슨 수로도 막아야 한다. 무슨 수로도 막아야 한다.